안녕하세요. 드림패밀리 교육 컨텐츠 개발을 맡은 오아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정판 학습 코칭 강의를 위한 강사 연수용 영상으로 최신 업데이트된 학습 코칭 교환으로 강사님들의 강의에 도움을 드리고자 자체 개발되었습니다. 교육 현장 시험법을 담아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개정판 학습 코칭 1차 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기존의 학습 코칭과는 다르게 내용이 2022년 4월 기준으로 업데이트된 최신 개정판 학습 코칭입니다. 제목은 내 공부는 지금부터 바뀐다로 시작을 해주시고요. 강사 소개는 개인이 가지고 계시는 강의용 소개 PT로 대체해 주시면 좋습니다. 먼저 1차 시 활동 1번은 나의 학습 유형과 시간 관리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어떤 것을 배우게 될까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좋은데요. 나의 학습 태도와 공부에 대한 평소 생각들을 점검해보고 나에게 맞는 학습 방법들을 알아보는 첫 시간입니다. 첫 번째 활동으로는 집그림 심리 테스트가 있습니다. 집그림 심리 테스트는 아이들이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 심리를 우리 학습 코칭에 맞게끔 나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보는 첫 활동으로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학습 코칭 앞서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지금 가지고 있는지, 공부할 만한 상태인지, 아니면 혹시 공부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내가 지금 당장 처한 상황이 좋은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를 때 우리가 이 테스트를 통해서 나한테 맞는 학습 방법을 알 수 있으니까 오늘 이 시간을 잘 집중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인트로 시작을 해주시면 좋고요. 여기 PT처럼 사람들은 어떻게 내 마음이 그림으로 나타날까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들은 내 그림이 각자의 가정사를 바탕으로 내가 생각한 이 가정에 따라서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집이 모두 다 다르게 그림으로 나온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집은 1차적으로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이 그림을 그린 학습자의 자아 개념이나 실제로 이 학습자가 현실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정도와 양상을 알아볼 수 있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우린 지금부터 집을 자유롭게 워크북에 그려보겠습니다. 라고 선생님들께서 워크북에 집을 저마다 떠오르는 집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게끔 시간을 주시면 아이들이 그림을 잘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학습 테스트 결과를 안내를 해드리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집을 그렸을 때 오늘 선생님이 너희들에 대해서 해석해줄 부분은 문이랑 창문이 있고 그리고 그 외에 기타적인 것들에 대한 해석으로 너희들의 학습에 대한 마음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으로 우리가 마음을 알아볼 수 있다. 왜냐면요, 여기 PT 한번 볼까요? 집에 있어서 문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들어오도록 허용하는 것과 동시에 나라는 자신이 세상과 만나는 통로를 의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은 친밀한 관계에 대한 마음을 반영하기도 한다라고 지금 전문가들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특히 내가 이 문을 통해서 불안감이나 두려움은 좀 없는지 이런 감정들을 또 사람들한테 대놓고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한지 불편하지 않은지를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결과 갑니다. 귀를 잘 기울여 주세요. 어떤 친구는 문이 없을 수도 있어요. 혹시 문을 그리지 않은 친구 있나요? 한번 손을 살짝 들어볼까요? 이렇게 강사분들 질문하는 형식으로 아이들과 수업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 주시고요. 자, 한번 해석을 볼게요. 문이 없는 친구들의 경우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들어오는 것과 스스로 내가 또 문을 열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 불안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기만의 세계를 지키는 걸 좋아하는 유형이라고 합니다. 어때요, 친구들? 여기 손든 친구들이 살짝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하면서 1교시니까요. 조금 친밀감을 가지는 포인트로 스팟으로 삼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해석 볼까요? 혹시 문을 너무 크게 그렸다. 지회부에서 문을 너무 크게 그린 친구도 있나요? 이런 친구들은요. 사회적인 평가에 조금 예민한 친구들일 수도 있어요.
사회적인 평가가 중요한 친구들인 거죠.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조금 많은 중요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계속 확인받고 싶어 하는 그런 친구들일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이 결과를 보고 조금 저는 마음이 상하는데요. 저는 기분이 조금 안 좋아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학습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뭐죠? 맞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의 공부에 조금 더 도움받을 수 있을까? 내가 나의 마음을 알고 나만의 공부 방법을 터득할 수 있을까? 라는 시간이니까 마음 상해하지 말고 우리가 내 마음이 요즘 이렇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조금 쿠셔너로 둘러서 아이들 상처받지 않도록 해주시면 이 테스트가 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문을 너무 작게 그린 친구도 있나요? 문을 너무 작게 그린 친구들은요,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네. 대인관계를 잘 유지하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거부감이나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요, 대인관계에 걱정이 많아서 너무 많은 친구들과 얕은 관계를 가지는 것보다는 조금 한두 명 정도의 친구, 단짝 친구들과 깊은 우정을 좋아하는 친구라고 하네요. 어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혹시 문에 내 집을 그린 문에 장식을 그린 경우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손잡이나 혹은 초인종 같이 우편함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으면 오히려 이 친구들은 타인과의 관계를 너무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과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친구 관계나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 좋지만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유형이라고 합니다.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지 곧 선생님이 해석으로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 옆에 또 다른 문을 그렸어요. 혹은 문이 조금 많아요. 이런 친구들은 어떤가요? 문 옆에 또 다른 문을 그렸다면 세상과 접촉을 조금 불편해하거나 나만의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기를 원한 유형이라고 해석이 나오네요. 혹은 문을 만약에 문이 아닌 다른 물건으로 그렸어요. 문이라는 정형적인 형태가 아니라 그러면 이 친구들은 세상이나 타인에 대해서 조금은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에 내가 문을 엄청 마지막에 그린 경우, 이 집 중에 마지막에 문을 그린 경우는 대인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건 알겠지만 대인관계에 대한 불편함이 조금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때요? 조금 맞는 것 같아요? 자, 문에 대한 마지막 해석입니다. 어떤 친구의 경우는 문은 그렸는데 문을 열 수 있는 문고리가 없어요. 문고리 없는 친구 있나요? 겉으로는 멀쩡한 집처럼 보이지만 문고리가 없는 이 친구들의 경우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집이라고 합니다. 주인의 허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죠. 문을 열 수가 없으니까요, 밖에서. 하지만 타인과 친해지고 싶어도 막상 만나면 조금은 불편한 그런 조금 두 가지의 감정이 있는 좀 혼란스러운 친구들일 수도 있다고 하네요. 우리 상황이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창문으로 알아볼게요. 창문으로 알아보는 내 마음은요. 여기 볼게요. 창문은요. 밖의 풍경을 우리가 볼 수도 있고요. 반대로 밖에 있는 사람이 우리 집안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쵸? 이는 타인이나 환경 그리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즉 내가 친구들이랑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친구들한테 이야기하고 친구가 나한테 이야기하는 때에 스스로 느끼는 감정의 연관이 있다고 심리학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창문이 없는 친구들 있나요? 있네요. 창문이 없는 친구는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네, 맞습니다. 남이 자신의 집안 보는 것도 조금 불편해요. 하지만 문제는 뭐죠? 나도 창문이 없어서 바깥을 볼 수가 없는 집이네요. 조금 답답할 것 같죠, 그쵸? 이 친구들은요, 세상 일을 내가 스스로 정면으로 딱 맞닥뜨리는 것보다는 조금 둘러서 그냥 간접적으로 해결하는 거를 좋아하는 유형이라고 합니다. 어때요? 조금 맞는 것 같나요? 고개 끄덕이고 있네요. 자, 창문이 조금 많은 친구들도 있어요. 한번 주변 친구들 거 한번 볼까요? 창문이 조금 많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요, 집안의 구역을 여러 개로 구분하고 싶은 사람이래요. 창문이 많아서 개방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우리 구분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니까 나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 각각의 프라이버시를 강조한 사람이래요. 네.
이 친구들은요, 결정을 쉽게 하지 않고 신중하게 생각하는 유형이라고 하네요. 프라이버시를 강조하고 개인의 부분이 어느 정도 필요한 친구들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자, 창문을 지붕에 그린 경우, 창문을 지붕에 그린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네, 창문이 매우 높게 있으면 그렇죠. 자신은 밖을 내다볼 수는 있어요. 내 집이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밖에 있는 타인들은 우리 집안을 보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높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은 지금 마음 상태가 조금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싶어 하거나 혼자 조금 있고 싶어 이렇게 자신과 친해지고는 싶지만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지만 자신의 모습을 진짜 모습은 좀 가리면서 살아가고 싶은 조금 고독한 스타일이라고 하네요. 이런 친구들한테는 또 나름에 맞는 학습 방법이 있으니까요. 조금 기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창문에 아까 문처럼 장식이 많은 경우는요. 창문을 그 장식이 가리고 있지 않다면은 내가 이 환경, 나를 둘러싼 환경에 조금 더 능동적으로 관여하고 싶은 생각이 엄청 높다라고 볼 수 있지만 만약 이 장식이 창문을 가릴 정도다. 예를 들어 커튼이 엄청 가려져 있다. 이렇게 그려졌다면 내가 처한 상황에 타인, 즉 대인 관계에서 자기가 상처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조금 마음을 닫아놓은 상태다. 이렇게 조금 혼자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 친구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창살이 2개 이상인 경우. 창문은 하나인데 이렇게 칸이 많은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현재 상황이 조금 나는 불안정해, 조금 안정적이지 않아 라고 느끼는 친구들일 수 있어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안정되고 싶어. 내 마음이 요즘 조금 혼란스러워. 이런 친구들은요, 나를 둘러싼 현재 환경이 살짝 답답하게 느끼는 친구일 수도 있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어떤 친구들은 학교를 끝나고 학원을 부모님이 강제로 가라고 등록을 해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선생님은 보았을 때 친구가 학교를 끝나고 바로 그냥 난 놀고 싶어요. PC방에 가고 싶어요. 혹은 친구들이랑 같이 카페에서 조금 수다 떨고 싶어요. 하지만 나를 둘러싼 이 환경, 학원에 가야만 하는 혹은 공부를 하라고 뭔가 나를 압박 주고 있는 이 상황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에 있어서 답답한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창살이 2개 이상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문이나 창문이 둘 다 없는 집을 그린 친구들이 가끔씩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요, 가능성이 엄청 많은 친구들이라고 하네요. 확장성이라고 하죠. 어떤 것도 다 그릴 수 있는 집인 거예요. 이런 단순한 그림들은요, 여기 볼까요? 어린아이들의 그림에 일반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아닌 경우에 이런 그림을 그렸다 하면 이상한 게 아니고 여러분, 고민이 조금 많은 상황이 있을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고민이 너무 많을 때 문과 창문이 둘 다 없는 이런 창문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우리 벌써 10분 동안이나 문과 창문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해석을 들어보고 내 마음이 어떠한가를 지금 확인을 했다면 여러분 가끔 이런 친구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 저는 그림 테스트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저거는 거짓말이에요. 믿을 수 없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림 상담은요, 여기 읽어볼게요. 기본적인 내용만 담고 있으니까 우리 사람의 깊은 내면 100%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알기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선생님 저는 그림 테스트를 좀 정확하게 해보고 싶은데요? 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께서 전문가에게 직접 그림 테스트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추천을 합니다. 오늘은요, 선생님이랑 같이 이 그림 테스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반영해서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나한테 맞는 공부할 수 있을까? 방법을 알아보기로 했으니까요. 자, 지금부터 그럼 선생님, 제가 그린 문이랑 창문이 내 공부에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자, 창문이 크거나 장식이 있었던 친구들 다시 한번 손들어 볼까요? 좋아요. 이 친구들은요, 학습으로 우리가 접목을 시켜보자면 상호적인 학습을 선호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상호적은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어떡하죠? 네, 둘이 같이 혹은 선생님 저는
스스로 혼자 계획해서 해나갈 수 있어요. 라고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인 거죠. 그래서 능동적인 성격을 살려서요. 친구들을 설명해 주듯이 선생님처럼 내가 공부한 것을 설명해 주는 학습 방법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자, 메모를 하고 있죠, 지금. 자, 다음. 창문이 없거나 아주 작게 그린 친구들의 경우는 공부하기 전에 미리 고민이 조금 많은 친구일 수도 있어요. 우리 학습 결과로 알 수 있었죠? 이 친구들은요, 진짜 공부를 하기 전에 계획을 짜다가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죠? 혼자 계획을 하던 과정에 힘이 든다면 풀리지 않는 고민들을 선생님이나 선배, 언니, 오빠 혹은 내가 신뢰하는 어른들에게 조언을 구해서 계획을 빠르게 수립을 하고 진짜 공부를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렇게 한다면 학습 효율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아, 지금 워크북에 우리 메모를 하면 좋습니다. 워크북 하단에 내가 나에게 맞는 공부 방법은 하고 동그라미를 치면 좋아요.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요. 자, 창문이나 창살이 많은 친구들이 있었죠. 이 친구들은요, 어떻게 하면 좋나요? 세분화하는 속성이 있다고 합니다. 세분화는 작게 구체적으로 쪼개어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습 내용이나 내가 공부해야 될 과목들을 엄청 자세하게 구분하는 계획이 잘 맞는다고 해요. 또 창살이 많은 친구들은요, 공부할 때 추천하는 장소는요, 조금 열려있는 곳, 개방감이 있는 곳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카페나 혹은 내가 공간을 요즘 예약해서 하는 스터디 카페도 있고요. 자율좌석제를 활용한 독서실이나 도서실도 상당히 잘 맞는 학습 공간이다라고 추천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창문의 위치가 조금 특이한 친구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창문의 위치가 조금 일반적이지 않다면 나는 나만의 스타일이 조금 필요한 그런 학습 방법이 잘 맞다고 합니다. 고독한 학습자인 거죠. 항상 공부가 많이 친구들을 꼭 알려주면서 하는 게 다 정답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자기 방에서 묵묵히 혼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보단 혼자 꽉 집중해서 하는 공부가 잘 맞는다고 합니다. 이 친구들에게 적합한 학습 공간은요. 혼자 공부 집에서 하거나요. 독서실이 특히 1인실이 잘 맞는다고 합니다. 혹시 집그림 테스트에 굴뚝을 그린 친구들이 있나요? 굴뚝이나 나무 같은 그림을 그린 친구들은요. 이 친구들은 특히 애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친구들은 혼자 공부하면 어떻게 되죠? 너무 심심해요. 너무 심심하니까 이렇게 굴뚝이나 나무를 그린 친구들의 경우는 혼자 공부하지 말고 주변의 친구들이나 혹은 학원에 일부러 가서 사람들이랑 같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게 너무 좋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나 혹은 친구들과 함께 나와 함께 공부를 해주는 도움을 주는 조력자들과 함께 있으면 공부가 더 잘 되는 스타일이라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구름이나 울타리를 같이 집그림에 그린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공부에 대해서 막연하게 조금 부담스럽고 내가 알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거를 받아들일 때 조금 힘든 마음 상태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공부에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을까요? 내가 지금 현재 조금 불안하구나.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걸 받을 때 나 좀 긴장했구나. 이런 거를 스스로 알아주는 거예요. 아, 나 조금 힘들어하는구나. 라고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부터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목표를 구체적으로 내가 얼마나 공부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한 후에 계획을 정리한다면 우리가 막연히 답답하고 불안하고 모르겠고 이런 혼란스러운 상태를 정리하고 빠르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해요. 자,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 이 테스트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이 마음에 따른 잘 맞는 학습 방법도 추천을 해 보았는데요. 혹시 이 테스트를 할 때 너무 고민이 되어서 나에 맞는 집을 그리라고 정답이 없는 건가? 난 정답이 딱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너무 고민하는 나머지 지웠다가 그렸다가 너무 고민한 친구들이 있다면 선생님이 한 가지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정답이 있는 문제만 마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정답이 없는 상황이 좀 더 많을 건데요. 우리가 스스로 그럴 때도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나 스스로를 믿어준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더 잘 풀리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활동을 하면서 나에 대한 마음을 알고 나의 잘 맞는 학습 환경, 학습 스타일을 우리가 배웠다면 성공적으로 우리 마음을 접근하는 첫 번째 시간이 되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라고 여러분 강사님들께서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서 다음 활동으로 넘어갈 건데요. 다음 활동은요, 시간 관리의 달인이 되어라입니다. 시간 관리 달인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